안녕하세요. 35년 경력 신경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8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꾸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뇌경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할머니께서 증상을 조금만 더 무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35년간 수많은 뇌경색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 이것은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상당수가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다리 이상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왜 다리일까요? 다리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가장 긴 신경이 다리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다리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박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왼쪽 다리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쉬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 겸손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참으십니다. 병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증상을 혼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왼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3개월 전에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나이 탓인 줄만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뇌경색은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심각한 단계 이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다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자가 진단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 다리에서 뇌경색 증상이 먼저 나타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뇌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마치 지도처럼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합니다. 놀랍게도 손과 발을 관장하는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 매우 정교한 움직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서 있을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모두 뇌가 다리를 정밀하게 조종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다리에 티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아프다면 근육이나 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유독 이상하다면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교차 지배 원리로 작동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뇌경색은 대부분 한쪽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증상도 몸의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른쪽 다리만 계속 저렸습니다.
양쪽이 다 저린 게 아니라 오른쪽만 저렸습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줄 알고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왼쪽 뇌에 작은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더 큰 경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쪽만 이상하다면 뇌를 의심해야 합니다. 뇌경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꼭 필요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단 몇 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민감합니다. 뇌에는 수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의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빠르게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특히 다리를 담당하는 뇌 부분은 혈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의학 용어로 TIA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스스로 좋아집니다.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아졌네.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곧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가끔 저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쪽만 저립니다. 특히 쉬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끌며 걷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조카수라고 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신호가 약해져서 발끝이 바닥에 끌립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바닥을 끕니다. 세 번째,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휘청거립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손에나 뇌관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실족합니다. 이것은 발이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감각 이상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 고유감각 장애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한쪽만 유독 힘이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 다리가 떨리거나 불수의적으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움직입니다. 일곱 번째, 감각 이상 증상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발바닥의 촉감이 이상합니다. 마치 마비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특히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집에서 매일 아침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일어나 보세요.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독 힘들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 눈 감고 제자리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에 서보세요. 한쪽으로 기울거나 휘청거린다면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발바닥 감각 체크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감각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한쪽이 둔하다면 감각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테스트, 걸음걸이 체크입니다.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틀거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들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어렵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가 괜찮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뇌경색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인자 관리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압은 80분의 12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은 공복에 100 미만, 식후 2시간에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꾸준히 복용하세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뇌혈관 운동입니다. 보통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가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셋째,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호두는 하루 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은 하루 2쪽 정도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넷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다섯째,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여섯째,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고 찌개보다는 구이나 찜을 드세요. 일곱째, 다리 근력 운동을 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강한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낮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이 좋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곧 뇌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전 증상을 경험했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나이 탓인 줄 알아서, 병원 가기 귀찮아서,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이런 생각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한쪽 다리를 끈다. 자주 넘어진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강제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그것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것은 뇌경색의 급성 증상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절대 집에서 지켜보지 마세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늦게 오신 환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